호하 귀멸의 칼날 도공이 마을편에 이어 이번에 새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작품 최애의 아이는 2020년부터 일본의 주간 영점프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인데요. 일본 차세대 만화 대상에서 1위를 하게 됐고 단행본은 1권이 발매되자마자 품절되었으며 6권 만에 총 3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흥행한 만화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는 주인공이 갑자기 살해당한 뒤 최애 아이돌의 쌍둥이 자식들이 연예계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 스토리는 쌍둥이 자식들은 원래 주인공이 팬이었다가 그 팬들이 죽으며 환생한 존재이며 주인공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범인에게 당한 것이어서 이 쌍둥이가 주인공을 죽인 범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연재를 시작할 때는 오시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만화 연재를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오시의 아이가 아닌 최애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오시는 팬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최애는 가장 좋아하는 대상만을 의미해서 뜻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애의 아이던 오시의 아이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최애의 아이의 흥행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카사카 아카와 요코야리 맹고라는 두 작가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최애의 아이의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라는 인기작을 만들어낸 스토리 작가이고 요코야리 맹고는 그대로는 음란한 나이 영화 레토르트 파우치 등 단행본을 15만 권 이상 팔았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 작가예요. 이 인기 있는 작가 둘이 합쳐서 작품을 만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 또한 많았습니다. 아카사카 아카는 스토리는 잘 만들어도 그림은 못 그리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었고 요코야리 맹고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스토리는 호불호가 갈리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최애의 아이가 성공한 이유는 두 작가가 본인이 잘하는 점에 집중해서 아카사카 아카는 본인이 잘하는 스토리만 요코야리 맹고는 본인이 잘 그리는 그림 부분만 맡았다는 점과 두 작가 모두 팬층이 확실한 작가가 모여서 화제가 되었다는 점도 최애의 아이가 성공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애의 아이는 만화로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애니메이션 감독은 히라마키 다이스케, 부감독은 타치바나 사오리가 캐릭터 디자인은 히라야마 칸나가 맡았으며 1화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에서 라프텔 순위 1위를 냈고 서양 플랫폼에서는 진격의 거인 강철의 영웅술사를 제치고 평점 1위를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애의 아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화가 90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1편당 평균적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길이이고 아무리 길어도 60분 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애의 아이 1화는 무려 90분 분량으로 공개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며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로 이어졌죠. 1화가 어지간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같은 분량을 보여주다 보니 실제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데요. 애니메이션이 공개되기 전 상영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상영회를 할 때 극장에서 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티저를 공개하면서 극장 상영 기념 비주얼을 따로 공개하기도 했죠. 최애의 아이 애니는 엄청나게 뛰어난 퀄리티 덕분에 마케팅 효과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을 맡은 히라마키 다이스케는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사랑하는 소행성 등의 감독을 맡아서 작화와 연출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감독이라는 평가에 맞게 최애의 아이 연출 또한 원작의 스토리를 잘 살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거기다 감독뿐만 아니라 라이브 연출 전문 감독 네코토미 차오, 여친 빌리겠습니다를 맡아 디자인 천재라는 평가를 드는 히라야마 칸나와 메이저 살육이 천사의 애니메이터를 맡은 마츠코토 미키와 사와다 켄지 등 애니메이션계의 제작자들 중 유명한 팀원들은 모두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애니메이터들이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러 캐릭터들의 퀄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죠.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이 공개된 후 OP곡을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 노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프로젝트 그룹 요아소비가 만든 아이돌은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가 이 노래를 위해 직접 쓴 소설 4510을 바탕으로 가사를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유는 최애의 아이의 스토리 작가인 아카사카 아카가 현재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도 연재하고 있어서 두 작품의 세계관이 공유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최애의 아이에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 비코마츠는 일본 미녀라는 뜻이자 본인도 미녀로 유명한 오노노 코마치의 이름을 따서 코마치가 되자는 뜻으로 비코마츠라는 이름을 썼다는 설과 오프닝 곡이나 4510 소설에 별님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B라는 말처럼 그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름에 A가 아닌 B를 넣어 이름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마츠라는 이름을 따서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에서 류구 코마츠라는 그룹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류구 코마츠는 어른의 사정이라는 명분으로 프로듀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며 큰 논란이 있기도 했으며 비코마츠는 인기 아이돌이었다가 아이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해체되며 코마츠의 이름을 딴 두 그룹 모두 작품 내에서 끝이 좋지 않다는 징크스가 있어요. 루비를 중심으로 만든 2세대 비코마츠도 아리마카나가 스캔들에 휘말릴 뻔한 뒤 배우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룹 졸업을 발표해 비코마츠는 1세대와 2세대 모두 활동 도중 멤버의 변화가 꼭 생긴다라는 좋지 않은 전통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호시노 아이에게 인기가 쏠린 1세대 비코마츠와는 다르게 2세대는 루비, 맴초, 아리마 3명 모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라는 점이 다르며 1세대는 토끼, 햄스터, 개구리, 팬더, 펭귄, 고양이, 강아지라는 동물 캐릭터 머리 장식을 달고 있었지만 2세대는 1세대의
최애에서도 했었던 펜라이트 컬러만 설정되어 있고 본인들만의 동물 캐릭터는 없다는 점이 다르죠. 아리마카나는 학교가 끝난 뒤 불러낸 루비와 아쿠아에게 설득당해 자칭 아이돌 지망생 생활을 시작했고, 맴초는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한 아쿠아와 촬영 후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원래는 아이돌 지망생이었다는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아쿠아에게 스카우트 되어서 2세대의 새 멤버는 모두 아쿠아마린과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 의논을 한 후 비코마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최애의 아이에서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주인공 3명, 호시노 아이와 호시노 루비, 호시노 아쿠아마린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친아버지와 호시노 아이를 캐스팅한 사이토 이치고,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동료 연예인인 쿠로카와 아카네 등이 있죠. 최애의 아이에서 초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캐릭터 아이는 배우 등의 연애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활동한 연예인인데요. 작품 내에서 길거리 스카우트를 몇 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해서 자기 자식조차 이름을 바꿔 부를 정도로 본인만 아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호시노 아이는 원래 전국구 인기를 얻고 있던 아이돌이었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뒤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어머니가 되며 아이돌 생활과 쌍둥이 어머니 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캐릭터인데요. 아이는 본명 호시노 아이에서 성을 뺀 아이를 예명으로 사용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하는데, 최애의 아이라는 제목에서 최애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전국구적인 인지도를 가진 호시노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아이돌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 아이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시골 병원에 숨어 살며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쌍둥이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호시노 루비와 호시노 아쿠아마린입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나중에 찾아온 스토코에게 칼을 맞고 결국 사망하고 말죠. 그러나 최애의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시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품 내에서 호시노 아이의 사망 플래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사망 장면이 나오기 전 미래의 인터뷰 장면에서 천재도 칼이 찔리면 죽는다, 이 영화를 아이에게 바친다, 루비가 아쿠아를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모습 전부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미리 독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아이라는 캐릭터는 작품 내내 사랑과 관련 있는 캐릭터인데요. 어머니의 외면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걸 거부하며 살아왔지만 사이토 이치고 사장이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자 얼굴을 붉히는 등 사실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돌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면서 아이돌로서의 행복과 어머니로서의 행복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아이가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어머니에게 외면받은 아픈 기억을 본인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극복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쌍둥이를 낳고 아이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쌍둥이와 팬 모두 사랑하지 못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스토커에게 습격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루비 아쿠아 사랑해,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아이에게 쌍둥이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자 소중한 가족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로, 쌍둥이가 자람에 따라 아이도 변화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 같네요. 아이는 양쪽 눈동자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아이의 성인 호시노의 호시가 별을 뜻하기도 하고,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별 같은 인생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아이는 본인을 표현할 때 난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라온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돌로서 팬들을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머니가 되어서 항상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언젠가는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안 좋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거짓말은 원하는 목표를 다시 일깨워주는 수단인 것 같네요. 결국 스토커에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본인이 항상 했던 말처럼 거짓말을 현실로 만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최애의 아이에서 최애를 맡은 캐릭터 호시노 아이는 애니메이션에서는 1편, 만화에서는 1권에서 사망하는데요. 하지만 호시노 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등장합니다. 우선 쌍둥이 자녀인 호시노 루비와 아쿠아마린에게서도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루비에게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돌로서 묘한 카리스마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볼 수 있고, 아쿠아마린은 다른 여러 일들을 통해 치밀한 계산력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 또한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행동을 하던 아이의 모습과 닮아있죠. 아이는 아이돌 배우 등 연예인으로서도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인물인데요. 아이가 죽은 지 한참 후이지만 꾸준하게 아이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쿠아마린이 배우로서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나는 아이만큼의 재능이 없어 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아쿠아마린이 출연했던 영화 감독 호탄다 타이시가 아쿠아마린이 좌절하고 있을 때 너무 좌절하지마, 아이는 특별한 존재였어 라고 말하거나, 루비가 사이토 미야코에게 이제는 왜 아이돌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그건 기적이었어 라고 말하며, 아이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재능러이자 천재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작품의 제목에서 최애를 맡을 자격이 충분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토커가 찾아와 사고를 당할 때는 아이의 눈의 별이 빛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별같은 인생의 종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는 원래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였다가 최애의 아이인 쌍둥이의 존재감이 줄어들 걸 걱정한 작가들이 그냥 좀
좀 일찍 사망하게 만들자 라고 해서 만화에서는 1권 후반, 애니메이션에서는 1화 후반에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도치 않게 팬들을 낚시하기도 했거든요. 가만히 있던 아이가 팬들을 낚은 이유는 바로 표지 때문입니다. 단행본 1권의 표지가 아이다 보니까 많은 팬들은 주인공이 아이인가 보다, 1권에서는 안 죽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죽은 아이를 보고서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경우도 많아요. 거기다 애니와 키 비주얼 1권 표지 등이 모두 아이가 주인공이며 일러스트의 주인공이 아이인 경우도 많아서 최애의 아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표지에 나오는 호시노 아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아이 역할을 맡은 성우는 타카하시 리에인데,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에서는 에밀리아,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에서는 타카기 양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면서 주인공 캐릭터 연기를 믿고 볼 수 있는 성우라는 평가가 많죠. 아이는 애니 속에서만 등장하지 않고 광고에도 등장하는데요. 파나소닉에서 최애의 아이와 콜라보한 식기세척기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죠. 참고로 일본에는 정말 호시노 아이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시부야구의 의원 호시노 아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 구의원도 인기를 얻게 되어서 본인도 최애의 아이를 알고 있다고 하죠. 호시노 아쿠아마리는 최애의 아이에서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남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기보다는 루비의 아이돌 생활을 뒤에서 막는다든지 휴대폰을 보고 복수를 혼자 결심하는 등 최애의 아이가 단순한 연예계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수와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캐릭터로 등장하죠. 연예계라는 곳이 연예인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의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런 설정을 넣은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에서는 아쿠아마린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과 관련된 밈이나 해병대와 관련된 밈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호시노 아쿠아마린은 전생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마미야 고로였지만 살해되고 난 뒤 팬이었던 호시노 아이의 아들로 환생한 인물인데요. 아쿠아마린의 이름이지만 이름을 따서 만든 예명인 아쿠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서는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는 의사로 나오다가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뒤쫓다가 습격당해 사망하죠. 그런데 하나 의문인 점은 아이의 분만 시작을 알리는 핸드폰 벨소리를 들으며 고로가 사망하는데, 고로가 바로 아이의 아들인 아쿠아마린으로 환생하다 보니까 고로가 살아있을 때 고로가 이미 뱃속에서 아쿠아마린으로도 존재했다는 말이 되어서 이게 가능한 거야? 고로가 2명이었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표시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작가가 밝힌 바로는 애초부터 혼이 없는 자식을 낳은 아이에게 신이 죽은 영혼을 연결해줬다는 설정이 있었다고 밝혔죠. 아쿠아마린은 환생 후 주로 10대로 등장하지만 속은 이미 의사생활까지 한 엘리트 출신이라 그런지 작품 중간중간 본인이 나이에 맞지 않게 팬은 끼치지 않게 진력하겠다, 이를 주실 거면 제가 아니라 아이한테 등 도저히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아쿠아마린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루비가 주로 연예인으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다 보니 아쿠아마린을 일부러 아이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도 했고, 최애의 아이가 연예인물보다는 연예인을 배경으로 한 복수극이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죠. 아쿠아마린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환생했을 때부터 내가 죽었나? 라고 의심하기도 해요. 전생에서 죽기 직전 뒤에서 기습을 당하면서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벨소리와 함께 죽다 보니 사망과 동시에 환생을 한 게 되어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환생을 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인이 전생부터 좋아했던 아이에게 보살핌 받는 환경이 되자 모르겠다, 일단 즐겨 라는 마인드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쿠아마린은 전생의 본인인 야마미야 고로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정사진은 고로가 V자 표시를 하고 있는데 평범한 영정사진이라면 절대 이럴 리가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로가 죽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고 예측하고 있죠. 아쿠아는 아이의 죽음 이후 아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데요. 본인을 어렸을 때 돌봐주었던 사이토 미야코가 입양 제안을 하자 루비는 울며 안기는 반면 아쿠아마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본인의 엄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마린이 다시 삶의 의지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아이 덕분인데요. 아쿠아가 삶의 의지를 얻은 이유는 바로 아이의 복수 때문이거든요. 아쿠아마린이 전생 고루로서 의사생활을 할 시절에 아이가 쌍둥이를 낳기 전 어떤 사람이 아이의 담당 의사냐고 질문을 하고 비공개였던 아이의 본명을 말하자 수상해서 추격하거든요. 하지만 어두운 산에서 상대를 찾다가 뒤에서 습격당해서 절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호시노 아이가 죽었을 때 칼을 찌른 상대가 어디선가 봤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팍 하고 떠올라서 생각하다가 바로 본인을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삶의 의지를 되살려내게 되거든요. 아쿠아마린이 이 사실을 알아낸 근거는 아이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낼 만큼 범인인 스토커가 유능하지 않았고, 이 정보를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사장, 같은 아이돌의 멤버, 친척 정도인데 아이는 무책임한 어머니 때문에 거의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친척이라고 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고, 같은 아이돌의 멤버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임신했을 때조차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거기다 아이가 죽어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은 바로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사장이므로 예상 가능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연예계에 있는 아이의 남편이자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아버지죠. 이렇게 예상한 아쿠아마린은 난 그 인간의 피를 나눠받았으니까 만약 만난다면 내 머리카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
있어 반드시 찾아내서 내 손으로 죽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또한 이 말을 하면서 눈동자 속 별이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하며 이러한 변화는 아이에게 물려받은 재능인 냉철한 판단력을 복수를 위해 쓸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비가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자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며 아이를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자 문자를 조작해서라도 아이와 루비를 엮이지 않게 하려고 하죠. 루비가 연예계에 있으면 아버지에 대해 정보를 좀 더 알아낼 수 있었지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아이의 복수를 하기로 한 건 본인의 결심이었고 루비를 굳이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쿠아마린은 오른 눈에 별이 있는데 연예계 재능을 받은 루비와는 반대로 냉정한 모습을 물려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마린은 작품 내 등장하는 캐릭터 중 얼마 안 되는 남성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작품 내에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 배우로서의 연예계 이야기 등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아쿠아가 등장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남성향 만화에 가깝다 보니 공식 일러스트나 단행본 표지에서는 루비와 아이에게 밀리는 모습이 많죠. 그렇지만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3권, 7권, 10권 무려 3번이나 표지에 출연하며 유일하게 표지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라고 합니다. 루비와는 과거에 의사와 환자 관계로 만났다가 현재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전생 시절 사리나가 고로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죠. 사리나가 아니어도 고로와 아쿠아마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할렘 캐릭터라는 인식이 붙기도 했는데요. 아이도 전생에 고로가 출산일에 다른 의사가 올 수도 있다고 하자 싫어 선생님이 좋아 라고 말하고 동료 연예인인 아리마카나와 프로카와 아카네는 이미 아쿠아마린에게 반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 학생들이 아쿠아마린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가진 캐릭터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중 본인을 생각해준 아카네와 연애를 시작하지만 아카네가 어머니를 죽인 대상에 대한 복수의 정체를 알아내자 아카네가 위험해지는 게 걱정되었던 아쿠아마린은 연애 관계를 끝내고 말죠. 아쿠아마린은 이름에서 물과 관련된 단어가 많다 보니 물과 관련된 밈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다 본명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맨 끝에 저 한자 해를 마린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주로 이런 식의 이름으로 검색한다고 하죠. 3권 표지에서 아쿠아마린의 사인이 나왔는데 이름 아쿠아를 영어로 쓴 형태에다 아이와 루비와는 다르게 매우 각진 형태의 사인이어서 역시 아이돌 사인은 둥글둥글한 건가? 라는 반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쿠아마린이라는 이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름이 너무나도 길어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호시노 아이도 맨 처음에만 아쿠아마린이라고 부른 뒤 나중에는 계속 아쿠아로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배우로서의 예명도 아쿠아로 활동하면서 본인도 제 이름은 아쿠아입니다. 로만 소개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쿠아마린의 본명을 아쿠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호시노 아이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쌍둥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름에 사랑 얘가 2개나 들어가게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마린 이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읽으면 아이쿠아이 마린이라는 이름인데다 한자로 아쿠아마린을 읽으면 아이쿠아이 카이라고 읽어요. 거기다 마린이라는 단어가 해양이 바다이라는 뜻이라서 대체 왜 형용사를 이름에 넣었냐? 라는 반응이 있기도 했고 이 이름의 주인공인 아쿠아마린마저도 본인을 항상 아쿠아로 소개했고 본명을 아쿠아라고 주장할 만큼 아쿠아마린이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누구를 위한 아쿠아마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호시노 루비는 호시노 아이의 쌍둥이 중 동생으로서 주로 연예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전쟁에서는 텐도지 사리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뇌종양 때문에 아파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병실에서 취미를 찾다가 당시의 동갑이었던 호시노 아이의 팬이 되었다고 하죠. 또한 그때 인턴 생활을 하던 고로와 친해져서 호시노 아이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고로가 죽고 환생한 사람이 바로 호시노 루비의 오빠인 호시노 아쿠아마린으로 환생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하나밖에 없지만 서서히 친해지고 나중에는 남매로 만나게 된다는 설정은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호시노 루비는 텐도지 사리나 시절 다시 태어난다면 연예인이 아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든지 죽을 때도 아이의 노래가 머릿속에 지생되고 있었다고 하는 등 본인의 인생보다 아이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호시노 루비의 행동이 상징하는 건 현재 본인의 인생보다 아이돌, 좋아 보이는 인생을 좋아해서 늘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호시노 루비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 같네요. 호시노 루비 시절과 텐도지 사리나 시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텐도지 사리나 때는 본인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부모는 돈을 번다는 핑계로 마지막 순간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호시노 루비 때는 본인이 죽어감에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부모를 만나죠. 텐도지 사리나와 호시노 루비에게 이런 배경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사랑받은 아이가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호시노 루비는 호시노 아쿠아마린과 함께 최애의 아이에서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주로 연예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에 등장하며 연예인의 주변보다는 연예인 자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집중하는 캐릭터죠. 하지만 루비는 아쿠아에 비해서 정말 주인공이 맞아? 라는
인문이 따라붙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아쿠아마린이 대부분이 사건에 관여하면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루비는 여주인공의 위치마저 아리마에게 밀려버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애의 아이의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레 연예계에 집중하는 캐릭터인 루비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나 봅니다. 루비는 최애의 아이 작가 아카사카 아카가 쓴 다른 흥행작인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후지와라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 두 캐릭터 모두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주인공으로서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공개화가 되어간다든지 사교적이고 밝고 미소녀라는 점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적다는 점 모두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아카사카 아카는 왜 이런 캐릭터들을 항상 이상하게 만들지? 이럴 거면 주인공이라고 하지 말던가 등 팬들의 비난을 듣게 만든다는 점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거기다 루비는 연예계에 집중한다는 설정마저 파괴되고 마는데요. 전생에서 살던 지역을 뮤비 촬영 때문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신사 뒤에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의 시체를 발견하며 루비의 성격이 변합니다. 이미 뼈밖에 남지 않아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익숙한 안경, 의사 가운 때문에 루비는 시체에 다가갔고 그 시체에는 아이의 굿즈가 들어있던 고로의 명찰이 있었죠. 루비는 전생 때 고로에게 늘 아이의 굿즈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약속했고 고로는 그 약속을 지켜서 명찰에 아이의 굿즈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루비가 고로의 죽음을 확인하게 만든 게 아이의 굿즈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장례식에서 루비는 나도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돌을 하겠다는 꿈을 밝혔는데요.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대형 아이돌의 추가 멤버 오디션에 지원했고 100대 1의 비율을 뚫고 서류 심사에 통과하며 아이돌을 계속해서 꿈꾸지만 아쿠아마린이 속임수에 완전히 속으면서 탈락했다고 믿고 그만 울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길거리 스카우트를 받고 지하 아이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접지 않죠. 작품 내에서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아이돌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이의 아이돌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상조하기 위해 이런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루비는 어렸을 때 아이의 춤을 유난히 잘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나중에 아이돌을 할 때도 춤만큼은 인정받기도 하고 아이는 본인의 신상이나 다른 중요한 부분에선 예민해도 정작 아쿠아가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다든지 루비가 유난히 본인의 춤을 잘 따라하는 게 아쿠아는 좀 특이하네? 그냥 딸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비가 아이의 춤을 잘 따라하는 이유는 본인의 전생 텐도지 살인아 시절 아파서 병원에만 있다 보니 본인이 좋아했던 아이의 춤만 계속 볼 수밖에 없어서 아이에 대한 모든 걸 계속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의 안무를 잘 알고 있던 거죠. 루비가 길거리 스카우트를 받은 뒤 아이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자 양 어머니인 미야코는 정식으로 스카우트를 제안했는데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루비는 어머니와 똑같은 이치고 프로덕션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정할 때 아이가 전에 속해 있었던 그룹인 비코마치로 이름을 정하면서 엄마와의 공통점이 하나 더 늘어났죠. 작품 내에서 아쿠아마린과 루비가 아이의 쌍둥이 자녀라는 사실은 가까운 몇 명을 빼고는 비밀이어서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얘네 숨길 생각은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위험을 안고서도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엄마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루비여서 엄마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연예인 고등학교에 미남 미녀가 많자 들어가면서 나도 엄마한테 물려받은 외모는 꿀리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엄마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엄마를 언급하면서 애정과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죠. 호시노 루비가 자주 하는 머리 스타일은 원사이드 업이나 사이드 트윈테일인데요. 이 중 원사이드 업은 엄마인 호시노 아이도 자주 하던 머리 스타일이고 사인에도 원사이드 업과 관련된 그림이 있는 걸 봐선 엄마를 의식하고 주로 이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돌 활동 때 본인을 상징하는 펜 라이트색을 붉은색으로 정하기도 하죠. 펜 라이트색과 헤어스타일 모두 아이와 루비가 비슷하다는 건 루비가 아이의 아이돌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네요. 또한 왼쪽 눈에만 별이 있다는 것도 양쪽 눈에 모두 별이 있던 아이의 모습에서 연예계 쪽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착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니 방송용 이미지만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저 사람은 좀 별로네 라고 생각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다든지 등 사람을 보는 눈은 영광이어서 오빠인 아쿠아에게 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거기다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고 말을 그대로 듣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용 이미지로 둘러싸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본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면서 본인을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 호시노 아이와는 이런 점에서 정반대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나오죠. 아쿠아가 냉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남들과 어울리고 배우로서의 활동도 늘려가는 것처럼 루비도 마냥 밝지는 않고 점점 남들에게 냉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겉으로는 밝았지만 속은 어두웠던 아이의 모습, 본인의 부인을 죽일 만큼 냉혹한 친아버지의 성격 등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사람들은 앞으로 이 둘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호시노 루비는 호시노 아이의 딸이자 비코마치를 다시 만들어낸 신생 비코마치 멤버인데요. 호시노 루비는 예명이자 본명인데 본명에서는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예명은 가타카나를 사용해 활동 중이며 사실 루비는 이 이름을 계약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시노 루비라는 이름 자체가 비코마치의 소속사 이치고 프로덕션이 상표 등록을 해둬서 호시노 루비가 이치고 프로덕션과의 계약이 끝나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아이돌을 하면서 비코마치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호시노 루비지만 사실 아이돌 중에서 외모가
외모가 뛰어난 루비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루비의 노래 실력입니다. 예쁘고 춤도 잘 추지만 노래방에서 50점도 따지 못했을 정도에다 사이가 안 좋았던 아리마는 아예 음치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좋지 않았죠. 거기다 이런 평가를 본인도 알고 있는지 본인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할 정도로 노래 실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으로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설정은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가 만든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에서의 시로간의 미유키와 같은데요. 그래도 아이돌이라는 점은 감안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미유키의 수준으로 만든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들어줄 만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루비는 본인이 좋아하는 엄마이자 천부적인 아이돌 호시노 아이와는 거짓말을 모른다는 점에서 정반대인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보여주는 아이와는 다르게 루비는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된 내용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이 너무나도 연예계를 좋아해서라는 점과 나중에는 계산된 연출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기도 하고 사이토 사장을 협박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답 없는 착한 캐릭터는 아닌 게 밝혀졌죠. 거기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리마 카나가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아이 라고 말할 만큼 팬들의 인기를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매력은 엄마인 아이를 빼닮았으며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가식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아이와는 다르게 매번 웃으며 연예계 활동을 진심으로 즐긴다는 점에서 아이보다 뛰어난 아이돌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루비의 목표는 도쿄돔 스테이지 공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 또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던 아이가 살해당하며 이루지 못한 꿈이다 보니 만약 이 목표를 이룬다면 아이도 못해본 공연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루비는 원래 왼쪽 눈에만 별이 있었어서 오른쪽 눈에 별이 있던 아쿠아와 합쳐야 양쪽 눈이 모두 빛날 수 있었는데 전생에서 좋아했던 고로의 시체를 보고 범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루비 혼자만으로도 양쪽 눈에 모두 별이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런데 이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배경은 모르고 루비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흑화한 루비의 모습이 비코마치가 떡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붉은 눈에다 팬 라이트 컬러도 붉은색이어서 아이의 팬들 중 루비에게 비슷한 느낌을 받는 팬들도 많았는데 아이의 팬이었던 사람이 루비에게 빠지는 이 장면에서 루비가 마이크를 쥐고 노래하는 이 장면이 작가는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아서 원작 최애 아이의 썸네일이 되었고 최애 아이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죠. 루비는 작품 내에서 연기하는 장면에서도 연기를 안 해본 것 치고는 연기하는 법을 안다 라고 평가받는데 루비가 연기를 잘하는 이유는 전생에서 슬픔을 감추기 위해 자주 밝은 척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유치원 때 아이에게 춤을 배운 뒤 잘 춘 이유도 전생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아이의 춤을 자주 봤기 때문에 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전생의 경험이 현생의 아이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가장 큰 장점인 적극적인 자세 또한 아팠던 전생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인생은 되기 싫고 본인의 인생을 바꿔준 연예계에 대한 애착이 큰 배경 덕분이라는 점 역시 전생인 살인아 시절이 현생의 루비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죠. 최애의 아이는 아이의 복수를 꿈꾸는 아쿠아마린의 시점으로 보면 범인을 찾는 스릴러물이지만 루비 시점에서 보면 시한부 인생의 소녀가 최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 연예인이라는 꿈을 이루는 작품이기도 한데 고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쿠아마린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 최애의 아이는 주인공이 모두 복수를 꿈꾸는 진 스릴러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아쿠아마린에 비해 굉장히 분량이 적어서 아이돌로서 성장하는 이야기도 배우로서 활동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적은데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서 후제와라 치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고 루비가 흑화한다는 요소도 억지로 루비의 비중을 늘리려고 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라 마냥 착하고 열정적이던 캐릭터가 흑화해버리는 캐릭터 붕괴를 불러온 것 같기도 합니다. 루비는 그나마 아쿠아마린이 복수를 위해 계획한 영화 15년이 거짓말에서 호시노 아이 역을 맡게 되어 원작 기준으로 9장이 돼서야 한 에피소드의 주인공을 맡아서 이제야 좀 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루비는 살인아 시절에 좋아했던 의사 아마미야 고로가 죽은 뒤 분노하는 걸로 보아 루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고로를 좋아하는 걸로 보이는데 고로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최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나이이기 때문에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최애의 아이 팬들 중에 루비를 얀데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호시노 루비를 맡은 성우는 이고마 유리에인데요. 원래는 오디오 드라마나 다른 애니에서 조연 혹은 엑스트라만 맡다가 이 작품으로 첫 주연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리마 카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시작해 커서는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는 캐릭터인데요. 카나는 아쿠아마린과 루비에게 가장 먼저 영입 제안을 받고 비코마츠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가장 먼저 루비와 함께 아이돌 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 활동에 전념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비코마츠를 탈퇴하게 되는 멤버이기도 하죠. 사실 아리마 카나는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좋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몰입니다. 카나는 어렸을 때 10초면 우는 천재 악역으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였지만 남을 깔보는 성격 때문에 한동안 일이 없었고 결국 고등학생 때 태몰이라는 안 좋은 별명을 얻게 되었죠. 카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전성기였던 아역 배우 시절에는 서로 행복했지만 슬럼프를 겪던 시절에는 어머니가 여러 안 좋은 행동을 하며 불행한 시절을 겪었고 결국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연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환경 때문에 그 실력을 포기하고 상대 배역에 본인을 맞춰서 활동해 본인의 실력보다 낮은 연기력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대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돈 걱정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는 캐릭터가 바로 카나이기도
한데 돈 걱정이 없는 이유는 아역대 천재소녀로서 활동했을 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해서 돈 걱정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인물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에는 루비에게 로리 선배라고도 불리는데 150cm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데다 어려 보이는 외모까지 더해져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로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루비에게는 항상 로리 선배라고 불리죠. 카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쿠아와 현장에서 만나고 고등학생 때 만나자 바로 반가움을 표시할 만큼 아쿠아에 대한 호감이 굉장한 캐릭터이기도 한데 미래 시점 인터뷰에서는 아쿠아를 애칭으로 부를 만큼 가까워졌지만 딱히 제가 밀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라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경쟁력을 어필하기도 해서 아쿠아를 좋아하는 사람이자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카나가 비코마치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아쿠아 때문인데 학교에서 할 말 있는데 시간 내줄래? 라고 아쿠아에게 메시지가 오자 카나는 머리 단장을 하고 학교 뒤로 나가는데요. 그렇게 카나는 나가자마자 아쿠아 혼자가 아니라 루비도 함께 있는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사실 아쿠아가 부른 이유는 고백이 아니라 비코마치의 멤버가 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고 카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아이돌 생활을 시작했죠. 비코마치의 센터 멤버는 바로 아리마 카나인데 멤초는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에다 루비는 회사의 기대를 받는 유망주라는 점에서 왜 어중간한 포지션인 카나가 센터냐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멤초와 루비 모두 노래방에서 처참한 노래 실력을 보여준 것과는 반대로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루비에게 43점을 줄 정도로 엄격한 노래방 기계에게 97점을 받아내며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센터 멤버는 카나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센터를 맡는 걸 거부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연기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내가 했던 일들은 모두 적자라고 말할 만큼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음 무대에서 본인의 형광봉 컬러인 흰색 형광봉은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서 금방 좌절하지만 아쿠아가 객석 가운데서 새 형광봉을 모두 들며 응원하자 금방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본인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걸로 보아 본인도 연예계 활동을 좋아하지만 여러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상태였다고 묘사됩니다. 카나는 이 무대를 하면서 아쿠아를 보며 너희 형광봉을 새하얗게 물들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아쿠아가 새 형광봉 모두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응원봉인 흰색만 들고 있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제목인 최애 아이를 이용해 너희 최애 아이가 돼주겠어 라고도 말하며 아쿠아가 본인을 꼭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멤초는 비코마츠의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멤버이자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인데요. 사실 멤초는 원래 구상에서는 비코마츠 멤버가 아니었지만 작품을 연재하던 도중 스토리 작가인 아카사카 아카가 마음에 들어해 비코마츠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 점 때문에 루비와 카나는 멤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호의적인 태도로 맞이해주게 됩니다. 작품 내에서는 루비와 카나가 태도가 바뀐 이유가 루비는 아이돌 지망을 한다는 점에서 카나는 나이에 관한 문제에서 공감을 해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멤초는 비코마츠로 데뷔하기 전 아쿠아와 함께 출연했던 연애 프로그램에서 18살이자 고등학생 3학년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아쿠아의 스카우트를 받고 사무실에 갔을 때 바로 미야코에게 나이를 속이고 있다는 걸 들키고 본인이 7살이나 나이를 속인 25살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사실 멤초가 나이를 속인 이유는 아이돌을 꿈꿨다가 가난한 가족 사정 때문에 아이돌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 후 23살이 되었을 때야 안정된 삶을 살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농담으로 나 고등학생이야? 나는 드립을 치면서 활동하다. 이걸 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여고생 포지션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고생이라고 소개한 멤초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 게 멤초는 고등학교를 휴학 중인 학생이어서 여고생이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쿠아와 함께 멤초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 18살 나이 뒤에 물음표가 적혀 있었던 건 멤초가 나이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멤초는 유튜버로서의 활동명인데 본명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메무라는 애칭으로 자주 불립니다. 멤초는 머리에 항상 뿔이 나 있는데 사실 이건 머리 장식이고 트레이닝 할 때와 잘 때는 빼고는 방송을 안 하더라도 계속 쓰고 있으며 연예계의 전문가인 미야코 정도를 빼면 실제 20대 중반인 나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등장합니다. 멤초는 틱톡 팔로워 60만, 유튜브 구독자 30만이 넘는 채널을 가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는 틱토커로서만 활동했다가 당시 틱톡은 광고나 도네이션이 전혀 없어서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코마츠는 인지도가 높은 멤초 덕분에 10년 만에 활동하게 되었음에도 초반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멤초는 비코마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코마츠 인지도를 올리게 만든 1등 공신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욕은 넘치는데 경험이 없는 루비와 경험은 많은데 이욕이 없는 카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비주얼이 뛰어난 루비와 노래를 잘 부르는 카나 옆에서 댄스 포지션을 맡아서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본인의 꿈이 아이돌이었던 만큼 비코마츠 유튜브 관리, 원래 알던 뮤비 제작자 섭외 등 본인이 도움이 된다면 모두 참여하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멤초의 노련한 운영 덕분에 비코마츠의 유튜브 채널은 활동 1년 만에 구독자 36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고 후에 복수를 다짐하는 루비가 각성하면서 비코마츠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코마츠의 초반 인기에 기여했지만 후에는 루비에게 밀리며 멤초는 카나와 함께 비인기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멤초는 비코마츠의 팬이자 호시노 아이의 팬이었어서 아이돌 생활을 하기 전부터 아이돌 세계에 대해 유난히 지식이 많았으며 멤초는 주변인들에게 나중에 나이를 밝히지만 원래 고등학생을 연기했었던 탓인지 주변 사람들 모두 멤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멤초는 유튜버라는 캐릭터
때문인지 최애의 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버추얼 캐릭터를 통해 소개하는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맴초를 맡은 성우인 오우쿠보 루미의 정체가 맴초가 등장하기 전부터 알려지게 되었죠.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에서는 아리마카나가 부른 비코마치 테마곡 쌓이는 비가 보너스 컷에서 츠바메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곡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비코마치의 2기 멤버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진들이 후일담의 뒷배경으로도 등장합니다. 비코마치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곡은 쌓이는 비인데, 작품 내에서는 전체 곡의 모든 안무가 나오지는 않아서 최애의 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쌓이는 비와 스타티 레인 등의 안무 영상을 공개했는데, 팬들은 이 안무를 따라하는 커버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으며, 호시노 아이의 성우인 타카하시 리에도 쌓이는 비 댄스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상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연예인 캐릭터다 보니 예명을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호시노 아이의 예명은 아이, 호시노 루비는 본명을 히라가나 이름을 쓰다가도 예명은 카타카나 이름을 사용하며, 호시노 아쿠아마리는 아쿠아라는 예명을 사용하죠. 거기다 맴초는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예명인 맴초로만 활동하고 있어요.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면 이치고 프로덕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회사는 작품 내에서 호시노 아이가 소속된 회사이자 나중에는 루비와 아쿠아도 소속되는 회사입니다. 최애의 아이 제목을 보면 제목 옆에 대괄호가 언제나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괄호를 넣는 이유는 나중에 작품 내에서 연출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를 보는 팬들 중에는 본인을 액터주 난민이라고 말하는 팬들이 있는데요. 연예계를 소개로 한 만화인 액터주가 스토리 작가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완결된 뒤에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 만화를 찾다가 이 작품에 입문하게 된 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품을 보는 팬들이 아쉬워하는 점 중에 하나는 최애의 아이의 휴재가 꽤 많다는 거예요. 최애의 아이가 휴재가 잦은 이유는 글작가인 아카사카 아카가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작품과 함께 최애의 아이를 연재하다 보니 두 가지의 작품을 한 번에 연재하기가 힘들어서 4주에 한 번씩은 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아카사카 아카가 혼자서 4주에 한 번씩 휴재한다? 아니면 안 해? 라고 주장한 건 아니고, 편집부와 합의해서 현재처럼 4주 연재, 1주 휴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한 그림작가인 요코야리 맹고도 이런 스케줄이 아니면 이 작품의 그림작가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일주일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간접적으로 밝혔죠. 하지만 4주 연재 후 1주 휴재하는 주에는 최애의 아이를 보지 못해 슬퍼하는 팬들을 위해 웹사이트에 요코야리 맹고가 그린 컬러 일러스트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를 수입한 회사 애니플러스는 원래 모든 TV 애니메이션 작품을 1화 무료로 서비스하지만 최애의 아이만큼은 1화부터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분 작품이면 다른 애니메이션의 3편에서 4편 정도 되는 길이니까 1화부터 돈 받고 서비스해도 인정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애의 아이도 90분 길이의 1화 후에는 평균 24분 길이로 서비스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1화의 길이만큼 1화의 작화 퀄리티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과연 2화 이후에도 이런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1화만 오랜 준비 기간 덕에 이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화 애니메이션과 원작 만화가 모두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다 보니 원작 만화를 다 구현하려면 1시즌만으로 될까? 시즌2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등 벌써 시즌2를 만드는 걸 원하는 팬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요즘 흥행 중의 만화이자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에 대한 100가지가 넘는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